활용 문제, 1차 방정식 활용 문제인데, 계속 이 활용 문제를 다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친구도 있고, 둘째로 접해는 봤으나 푸는 방법을 아예 몰라서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한번 싹 다 알려주고, 이제 여러분이 개념 익히기라든지 다른 문제를 보면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 풀어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이에요. 자, 그러면은 초콜릿 500원 이렇게 적고, 자, 한 개에 100원 하는 사탕 100원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옆에다가 각각에다가 문자를 붙여주세요. 초콜릿 X, 사탕 Y. 또는 나는 문자가 아직 어색하다 하는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네모, 세모식으로 특징을 하나씩 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개를 샀다고 하죠? 총 20개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초콜릿 더하기 사탕이 몇 개란 거예요? 20개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가격은 3,600원이죠. 여러분이 이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다 안 써도 식이 다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했던 방정식보다는 한 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한 식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다 써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봤을 때 여러분 초콜릿이 네모고 사탕이 세모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개수가 되겠죠. 개수가 각각의 개수라고 할 수 있어요. 몇 개가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둘 다. 자, 이거 x, y. 그러면 x하고 x 초콜릿 몇 개, 사탕 몇 개 더해서 몇 개가 나오죠? 20개.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개수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개수에 대한 식. 1번식입니다. 이게 x 더하기 y는 20. 다음 2번식은 어떻게 하느냐? 2번식은 1번은 개수에 대한 식이었다면 2번은 가격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가격. 자, 초콜릿 한 개 500원이죠? 500원이고 갖고 있는 개수는 X개예요. 그러면 돈은 얼마 내야 될까요? 초콜릿 값은 얼마일까요? 자, 이게 지금 X가 나오니까 여러분 또 헷갈린 친구 있는데 네모개 있어. 500원짜리 초콜릿 네모개를 샀어요. 그러면 초콜릿 가격은 얼마일까요? 응? 500원짜리가 네모개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네. 그렇게 크게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네모를 쓸 수도 있고 문자인 X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초콜릿 값은 우선 500 곱하기 X 초콜릿 값. 사탕 값을 봅시다. 사탕은 100원이네.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Y 또는 세모개죠. 100원짜리가 세모개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100원짜리 사탕이 5개 있어 얘들아. 그럼 얼마야? 어떻게 구했어? 그럼 100원짜리가 세모개 있어. 그럼 얼마일까? 100 곱하기 세모죠. 세모 대신에 Y로만 바꾸면 100원짜리가 Y개 있어. 얼마야?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Y가 사탕값. 자, 초콜릿하고 사탕값하고 더해서 얼마를 냈죠? 3,600원을 냈죠. 이렇게 식이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뭐 물건을 사고 몇 개를 사고 얼마를 냈다 하는 문제는 다 대부분 이렇게 식이 몇 개로 만들어지냐? 두 개로. 개수에 대한 식 하나, 가격에 대한 식 하나, 두 개로 만들어집니다. 자, 요 앞부분은 이제 좀 지우고 오늘 하는 것들을 다 영상으로 올려줄 테니까 복습을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1번식하고 2번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한 식을 이제 보면 자, 왼쪽 전체와 오른쪽은 분수의 분모 분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분모고 뭐가 분자인지 그렇게 구분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소리냐? 전체가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분. 대신 약분해 줄 때 이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진 거는 서로 다른 애들이야. 분모 분자, 얘도 분모가 될 수 있고 뭐 분자가 될 수 있고 분모 되는 것처럼 각각 따로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몇이 있을까요? 여기서 1번, 2번, 3번. 만약에 약분하라 그러면 뭘로 약분하면 좋을까? 응? 500? 얘는 100인데? 2로 가능하겠죠? 근데 2로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커요, 지금. 2로 하기는 좀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조금 더 큰 수로 약분을 했으면 좋겠어. 50. 50도 괜찮은데 그것도 아직 좀 부족할 것 같아. 조금 더 크게 봐도 좋을 것 같아. 100으로, 그렇지. 왜 100으로 잡았냐면 얘가 100이죠. 세 수 중에 가장 작은 수예요. 그리고 이 세 수를 다 나눌 수 있는 수예요. 그래서 100으로 나눈 겁니다. 100 약분 1. 얘는 5. 얘 약분하면 36. 맞아요. 그럼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약분한 식인 5x 더하기 y는 36으로 약분을 해서 조금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식을 이제 1번, 2번을 또 다시 써봅니다. x 더하기 y는 20, 5x 더하기 y는 36. 됐습니까? 요 식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옮긴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x하고 y를 더하면 2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다른 거 하나 봅시다. 네모 더하기 세모는 20이에요. 세모는 몇입니까? 세모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세모를 구하고 싶어요. 20 빼기 네모죠. 자, 이거를 머릿속에 둔 채로 다시 봅니다. x 더하기 y는 20이에요. y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이런 게 헷갈릴 때는 네모 세모를 넣어서 먼저 확인을 한 뒤에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y는 20 빼기 x라는 걸 알게 됐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식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1번에서 만든 y는 x 빼기 10을 어디에 넣느냐면 2번의 y 자리에 넣어요. 어차피 y는 20 빼기 x잖아. 그쵸? 그럼 식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5x 더하기 20 빼기 x는 36. 이렇게 써도 될까요? 돼요, 안 돼요? y 대신 어차피 똑같은 y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x 빼기 x 하면 몇 x가 돼요? 몇 x? 4x 더하기 20은 3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20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항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20은 어떻게 변하죠? 마이너스 원래 있던 20은 사라지고, 요거 이제 밑으로 또 옮겨서 써보면 4x는 36 빼기 20 하면 몇? 16. 약분 가능하죠? 몇 수로 약분할까요? 1, 4.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거 x는 초콜릿은 몇 개예요? 4개. 자, 초콜릿이 4개라는 게 나왔어요. x는 4. 요 이제 y를 구해야 되죠. 사탕도. 사탕을 구하려면 이제 1번식에서 만든 식 있죠. 또는 요렇게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 4를 넣으면 y는 몇일까? 16. 여기다 넣어도 4 더하기 y가
20이에요. y는 몇? 네,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콜릿은 4개, 사탕은 16개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에 한 5분에서 10분 막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막상 여러분이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풀게 되느냐? 실제로 푸는 건 이제 이렇게 풀게 됩니다. 이거 딱 문제를 읽는 거야. 500원 초콜릿 1개, 사탕 20개 3,600원. x 플러스 y가 20, 그리고 500x 더하기 100y가 3,600 약분해주고 5x 더하기 y는 36, y는 20 빼기 x, 5x 더하기 20 빼기 x는 36, 4x는 16, x는 4, 그러시면 y는 16. 푸는데 1분, 2분밖에 안 걸려요. 익숙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부분들 있죠? 영상을 보면서,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이 숫자만 바꿔서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유제 3번이 위에 초콜릿 사탕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왜 비슷하다고 하는지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양과 오리를 합하여. 자, 양 대신 초콜릿, 오리 대신에 사탕 합시다. 합하여 몇 마리? 24개인 거야. 양과 오리의 다리수를 세어보니 모두 74개였다. 양의 다리를 뭐라고 하냐면 가격으로 봅니다. 4원. 오리 다리는 얼마? 오리 다리는 2원이죠. 한 개당.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원인 사탕을 샀다. 모두 샀더니 얼마였다? 총 가격이 74원. 문제가 똑같은 형태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요거에 대한 문제풀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것도 풀 수 있고 이것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과 오리를, 양을 x로 두겠죠? 오리는 뭘로 둘까요? y. 자, 합하여 몇 마리? 24마리. 그러면 사탕하고 했을 때 개수였는데 여기는 뭘로 들어가야 되냐? 마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x 더하기 y 하면 몇 마리예요? 24마리. 이게 몇 번씩? 1번씩 됐죠. 2번씩은 가격이었죠. 근데 이거는 뭘로 바뀝니까? 다리로 바뀌죠? 자, 오리, 다리 몇 개씩 있어요? 가격 곱하기 몇 마리? 더하기 2 곱하기 y가 다 합쳐서 몇 개? 74개. 이게 몇 번씩? 2번씩. 아까 1번씩, 2번씩 구했던 거와 동일하죠? 자, 요거 2번씩은 또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x 더하기 2y는 74죠? 약분을 해봅시다. 몇으로 약분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2밖에 없죠? 2, 1, 37 이렇게 되죠. 옆에다가 좀 간단하게 쓰면 2x 더하기 y는 37. 자, 1번식에서 바꿔줘야 되는 식이 있었죠? y는 24 빼기 x로 바꿔줄 수 있고, 이 식을 어디다 넣는다? y에 넣는다. 2x 더하기 24 빼기 x는 37. 2x와 빼기 x 하면 뭐가 되죠? 1x. 그렇죠. 1x는 1 생략해서 뭘로 말할 수 있어요? x 더하기 24가 37. 자, 이 24 이항시켜줘야 되죠? 어떻게 이항됩니까? x는 37 마이너스 24로 되죠. 그럼 x는 13. 자, 이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13 더하기 y가 24. y는 몇입니까? y는 11.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건 이렇게 다 문제를 만드는데 여기 y는 24 빼기 x, 요거를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는 24 빼기 y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x로 만들어야 될지 y로 만들어야 될지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요 두 번째 식이 중요해. 두 번째 2번 식. 2번 식에 x나 y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 위주로 하세요. 여기는 y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래서 y는 24 빼기 x인 겁니다. 만약에 여기 식이 x 더하기 2y는 37이었다면 선생님은 y는 24 빼기 x가 아니라 어떻게 식을 썼을 거냐면 x는 24 빼기 y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x 대신에 넣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으면 귀찮아져. 괄호 분배 법칙을 써야 돼서. 그래서 가능한 이 앞에 개수가 없는 문자를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편한 겁니다.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 편한 방법인 겁니다. 자, 3번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4번 이 문제 지금 위에서부터 이 세 문제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은 여러 번 푸는 게 좋아요. 자, 아버지 나이가 48살, 아들 나이는 12살.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몇 배? 3배가 되는 건 몇 년 후인지. 자, 보세요. 아빠 지금 48살이죠.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버지 나이는 내 나이가 아들이네. 아들 나이. 같으면 안 되지.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냥 같으면 안 되죠. 뭐 어떻게 같아야 된다고? 곱하기 3한 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한글로 왜 쓰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기 좀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나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내 나이는 12살이죠. 곱하기 3 하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몇 년 후인가니까 몇 년이 더 지나야 된다는 거죠?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내년을 봅시다. 내년에는 아버지는 몇 살이 되고 나는 몇 살이 되는지 봅시다. 아버지는 49, 나는 곱하기 3 해봅시다. 몇 됩니까? 네. 그 다음 한 해 되면 몇 살이 되죠? 곱하기 3 해보자. 됩니까? 51, 15 곱하기 3 됩니까? 안 되죠. 좀 작으니까 여기 계속 52는 16 곱하기 3 돼요? 53은 17 곱하기 3 안 되죠. 54는 18 곱하기 3 돼요. 자, 이렇게 몇 개 안에서 답이 나오면 정말 편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봐도 돼. 잘 못하겠다는 친구들은. 근데 만약 이 수가 커지고 해야 되는 게 무지 많아진다면 이렇게 일일이 다 쓸 수 있을까? 어렵겠지.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규칙 찾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자, 이 아래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얼만큼 변했을까요? 수가 더하기 1. 여기서는 그런데 봐봐. 곱하기 3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 이거 앞에 와도 상관은 없어요. 보세요. 3 곱하기 12, 3 곱하기 13, 3 곱하기 14 이렇게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1. 왜 더하기 1씩이 있을까? 그렇지. 한 해 늘어나면 몇 살 더 먹어? 그거야 그거 이건. 한 살 더 먹는 그 규칙입니다. 근데 몇 살이 몇 해가 더 지나야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있어 없어? 이 문제만 봤을 때. 몇 년이 지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지금 모르는 수를 우리가 미지수라고 하죠. 미지수는 뭘로 표현하죠? x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걸 x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48살에서 몇 년이 지나야 되죠, 아버지도.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2살에서 몇 년이 지나야 되죠. 근데 내 나이 곱하기 몇 배? 3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괄호 붙이기. 왜 괄호를 붙여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2 플러스 x 곱하기 3 맞죠? 내 나이 곱하기 3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혼합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뭐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뭐부터 계산하겠습니까? 요거부터 계산하겠죠? 그럼 3x 플러스 12가 되겠죠? 여러분 요대로 계산하면. 근데 이걸 보면은 분배 법칙이 필요하죠? 12 곱하기 3 더하기 x 곱하기 3 하면은 36 더하기 3x. 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3x는 같지만 상수가 12와 36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적은 친구의 나이에 괄호 붙이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완성이 됐어요. 48 더하기 몇 년 후는 12 더하기 몇 년 후 곱하기 3.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48x는 분배법칙 12 곱하기 3은 몇일까요? 맞아요. 이제 계산이 좀 되죠? 36 더하기 x 곱하기 3은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항을 해야 되는데 x가 어디로 와야 돼요? 왼쪽. 그런데 보세요. x가 오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x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오면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 있죠?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 선생님 뭐라 했냐면 요거를 전체를 그냥 그대로 뒤로 옮겨 보세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러면 자,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운 게 줄어들죠. x가 다시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식이 바뀌냐? 3x 마이너스 x가 되겠죠. 36 이항 되면은 48 마이너스 36 2x는 12 x는 몇 년 후입니까? 6년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나? 18살 때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항 하기 전을 보면 48 더하기 x는 36 더하기 3x 이 상태였죠? 이 상태로 왜 이항을 이제 이항을 해도 됩니다, 이거. 그런데 왜 아까 이거 위치를 뒤로 바꿨냐면 한번 이 상태로 이항을 해볼게요. x 마이너스 3x는 36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2. 여러분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마이너스 작고 크다 보니까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도 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하기 위해서 얘를 아예 전체를 뒤로 돌려서 36 더하기 3x는 48 더하기 x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게 편하다 그냥 이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마이너스 2로 나눠서 x는 6 이렇게 할 수 있다 한치고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이게 훨씬 시간 절약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 안 바꿔도 돼. 근데 지금은 실수가 생길 것 같다 하면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졌다가 여러분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실수가 적게 나오거나 거의 없어지면 방금 전처럼 바로 그냥 이항을 해도 좋습니다. 자, 필수의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한 학생이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고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다고 한다. 여러분 이거 몇 학년에 문제에 나왔던 건지 압니까? 초등학교 4학년 문제에 나옵니다. 몇 학년 수준 문제라는 거예요? 4학년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냐? 어떤 수를 5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가 남았고 6으로 나누었더니 3이 모자랐다. 어떤 수는 무엇인가? 기억납니까? 이런 문제? 이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그래도 어려워? 그러면 설명을 해줄게.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것도 4개씩 나눠주면 어떤 수를 4로 나누면 5가 남고 5로 나누면 4가 부족하다고 한다. 똑같은 문제죠?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수는 미지수죠? 어떤 수? 그러면 어떤 수는 x가 되겠죠? x는 5 곱하기 네모 했더니 2가 남았어요. 네모란 건 그냥 몫인데 몫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몫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x는 6 곱하기 세모 모자르니까 빼기 3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몫을 모르기 때문에 또 세모예요. 자, 5건씩 나눠주면 2건이 남으므로 여기서는 학생 수를 x로 뒀네요. 여기에 x명이라고 할 때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공책 수를 지금 모르니까 네모라고 둘게요. 이러면 훨씬 편하죠. 학생 수가 x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하고 공책 수는 어떻습니까, 서로? 5건씩 나눠주고 2건 남는 거랑 6건씩 나눠주고 3건 모자른 거랑 전체 건수는 어때요? 전체 건수는 같죠? 맞습니까? 둘 다 네모니까. 그럼 다르게 표현해보면 5 곱하기 x 더하기 2하고 6 곱하기 x 빼기 3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게 전체 공책수죠. 얘도 전체 공책수죠. 그러니까 서로 공책수는 어때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같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서로 같다고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였어요. 4학년 문제하고 오히려 더 쉽네요, 지금 게. 그래서 식을 이제 여기다 옮겨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6x 넘어오면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가 생겨버리죠. 이게 전체 뒤로 옮기겠습니다. 6x-3은 5x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5x 이항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5x. 마이너스 3 이항하면 플러스 4. 자, 정리하면 x는 5. 몇 명이에요? 사람은? 5명이죠. 공책수 구해보면은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27건. 아, 여기다가 27건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5건씩 나눠주면 2건이 남는다니까 5개씩 나눠주면 2명이 남고 6개씩 나눠주면 3건이 부족하고. 이렇게. 여러분 숙제는 유제 6번하고 필수예제 5번, 7번 한번 숙제로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익히기. 개념 익히기는 벌써 2개 했었지? 그 했던 거에다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